네, 기업 분석 리포트입니다. 사실 그 주가라는 시세는 등락을 늘 반복하기 마련인데 뜬금없이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럴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막 급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급락하는 경우도 그렇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리포트,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요.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화투자증권 스몰캡팀 서용희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원고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기업도 주가 시세 변동이 꽤 있었네요. 네, 이유가 뭔지,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Y솔이라는 기업입니다. Y솔이죠. 예, 작년 가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주가 시세가 좀 급등락을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어떤 이제 급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중소형주의 어떤 우려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일단 실적만 보고 가자라는 말씀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주가가 한때 13,500원, 13,900원, 뭐 한 14,000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14,000원 할 때나 11,700원 하는 지금 시세나 회사는 변한 거 없고 직원들은 출근 잘하고 있고 생산 라인 돌아가고 있고 근데 주가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본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Y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하는 기업인지 좀 개요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간략하게 Y솔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업체고요. 휴대폰 핵심 통신 부품이라 할 수 있는 소필터 그리고 뭐 듀플렉서 그리고 이를 활용한 모듈들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필터, 듀플렉스 이걸 또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 주파수를 걸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 들어긴 그렇고 소필터는 이제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 필터라고 해서 표면 탄성파 옆학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주파수만을 걸러서 그 휴대폰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품을 말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글로벌리하게 이제 그 TDK나 무라타 같은 일본 업체들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산화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Y솔이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은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필터 외에도 블루투스 모듈, 와이파이 모듈 같은 그 RF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소필터와 와이파이 모듈의 그 매출 비중은 각 6대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그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상상하시겠지만 언뜻 이 환경 자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전자 신호들 뭐 그것이 이제 통신 신호가 됐건 무슨 신호가 됐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걸러주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잡아주는 뭐 안테나? 라고 해야 됩니까? 소우 필터. 네. 저도 개념은 잘 모르는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듀플렉스. 네. 듀플렉서. 그런 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그렇다면 이 Y솔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나요? 네. 첫 번째, 기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우 부품 같은 경우는, 대당 탑재 수량이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대당 탑재요? 그러니까 휴대폰 한 대당. 스마트폰 기기 하나에? 예. 그리고 모듈화 단의 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메인 모드 탑재되는 부품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슬림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소부품도 기존 3G 모델에서는 대략 한 10개 정도 부품이 탑재가 됐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LTE 최고 사양 모델에서는 약 20개 내의 부품이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기가 슬림화되다 보니까 부품들이 모듈화돼서 탑재되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Y솔 입장에서는 납품하는 단가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외형과 수익성 모두를 향상시키는 그런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필터 부품 내에서 모듈 매출의 비중이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0% 가까이 증가를 했고 꾸준히 증가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거래선이 또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스마트폰들도 성능이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을 모듈화시켜서 탑재되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그 상대적으로 일본 업체 대비해서 그 가격 경쟁력이나 납기 대응력이 우수한 그 Y솔로 그 주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중국 세트 업체들의 납품하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또 얘기하자면은 단품의 형태에서 어떤 그 조립품,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공정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고 업체 측에서 보면은
하나 부품보다는 뭔가 이렇게 어셈블리하고 조립해하고 납품을 하면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예, 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좋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그래 같습니다. 모듈 매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걸 이제 도표로 보여주셨고요. 예. 근자에 보면은 이제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에 이어서 이 와이파이 모듈,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에 대한 것이 많이 각광을 받는데 이 와이파이 모듈 매출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동사의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RF 모듈, 그러니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새 보시면은 뭐 스마트 TV나 에어컨 등에도 보면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스마트 무선 TV도 통신을 할수 있는. 휴대폰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TV가 되는 건데 와이솔이 바로 이 와이파이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을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 가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가전 쪽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모듈들은 와이솔의 제품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전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모바일 기기 쪽에도 와이파이 모듈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은 가전 쪽보다는 모바일 기기 쪽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들로 이제 기존의 뭐 일본 업체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점유를 했었는데 와이솔이 그 가전제품 쪽에서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도 이 와이파이 모듈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쪽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와이솔의 올해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이 와이파이 모바일향으로 들어가는 와이파이 모듈 쪽이 크게 향상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화 수요가 꾸준히 확대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 적용되는 제품도 마찬가지고 동사의 그 마켓시어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물 인터넷이 결국에는 네네. 이제 그 다양한 IT 기기 가전들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물 인터넷 역시 핵심 기술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전 제품이라고 했을 때 뭐 조명이라든지 에어컨 이런 모든 가전들이 서로 이제 그 단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이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바로 와이파이 기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사물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조명이나 에어컨, 뭐 이런 대려 주요 이제 컨슈머 가전에도 이 통신 모듈, 와이파이 모듈이 칩 형태로 탑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와이솔이 기존 전방 시장이 뭐 소수 가전에서 모바일 쪽에서 훨씬 더 큰 영역으로 확대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 가전 영역에서 이미 납품 그 레퍼런스가 있고 모바일 쪽에서도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사물 인터넷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네. 동사의 기회 영역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제 3월에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5월 들어서 기대감이 충족치 않을 수도 있겠어라는 의구심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졌죠. 근데 서영희 애널리스트는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가 나올 겁니다. 이걸 네. 숫자로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실적 전망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부진하게 나온 것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로 지금 2분기부터 더 좋아지는 그림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2014년 전체적으로 매출액 약 2,626억 원에 영업이익률 10.1%로 약 264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약 23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지금 멀티플이 그러니까 PER 멀티플이 약 8.2배 정도 되고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 약 7배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포인트들, 그 소우 제품의 거래선 다변화와 모듈화에 따른 부가가치 확대, 거기다가 모바일용 와이파이 모듈 매출의 확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렸을 때에 동사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기존의 다른 부품 업체들과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가 역시도 최근에 전체적인 그 IT 제품들에 대한 네. 수요 부진 우려에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회사를 계속 추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와이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업 리포트였고요. 한화투자증권 스몰캡팀 서용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